김연아 해볼까요? 불러오기. 마지막으로 오승민 불러오기.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경매 데이터에 대한 판매 현황이 있겠죠. 이렇게 판매자가 있고요. 품목이 이렇게 뭐 귀걸이, 가위, 풀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수수료가 있을 경우 수수료가 들어가 있고요. 구매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 시간 이렇게 뭐 나눠져 있는데요. 구매자 있죠? 구매자별로 해서 이제 분리를 먼저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구매자 시트 분리 클릭하면요. 해당되는 폴더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구매자별로 해서 이 내용들이 이쪽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 클릭해 주시면은 자, 폴더별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분리가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 김길동에 대한 결제 금액 총 얼마인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클릭하니까 628.9원이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에 김연아를 해볼까요? 김연아니까 이렇게 3,606원.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오성민 클릭하니까 이렇게 결제 금액이 정리되었습니다. 자, 물론 여기 이제 구매 품목이 귀걸이도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예제이고요. 그림일 수도 있고요. 뭐 물건일 수도 있겠죠. 뭐 건물에 대한 물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매가 진행된 이후에 그 리스트를 가지고 각각 낙찰을 받은 구매자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요. 그리고 분류된 구매자별로 해서 금액을 이렇게 정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트가 있어야겠죠.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시트인데요. 판매 현황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 그런 시트에 그 데이터 필드가 있을 겁니다. 그럼 필드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판매자, 품목, 금액, 수수료, 구매자, 비고, 뭐 시간 이렇게 넣어서 나중에 그 비고는 날짜로 이제 표기를 할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면요. 여기 경매 현황이라고 해서 시트명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폼이라는 시트를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폼에는 경매 데이터 정리해서 금액, 결제 금액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날짜는 이렇게 뭐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 품목, 그리고 금액, 구매자, 구매, 품목, 수수료 금액, 판매자, 비고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썸으로 들어가 있어요. 썸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경매 현황이라고 해서요. 여기를 하나 추가하면 되는데요. 이거 형식은 컨트롤이죠. 그래서 여기는 컨트롤을 개발 도구에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삽입에 들어가시면 양식이라고 있죠. 양식에 버튼을 하나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추가하시고요. 이름은 명칭은 편집해서 여기에 경매 현황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다가 경매 현황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요.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 베이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맨 먼저 하려고 하는 건요. 경매 현황에 구매자별로 시트를 생성하는 겁니다. 시트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 데이터를 이동 복사를 하는 건데요. 시트 분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폼과 경매 현황은 삭제를 하면 안 됩니다. 삭제를 하면 되고, 만약에 기존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폴더는 삭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가 있다. 그럼 삭제를 하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구매자가 다른 이름이 있었겠죠. 그분들의 이름을 모두 지우고, 깔끔하게 지우고, 이 두 개만 남겨놓는 것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포 이치문이 하나 들어갑니다. 자, 시트죠. 액티브 워크북, 현재 발생한 워크북에 워크시트들의 이름들을 하나씩 불러옵니다. 이 개체를 하나씩 불러오죠. 여기다 넣습니다. 첫 번째는 홈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매 현황 이게 들어가 있죠. 자, 시트는 제가 여러 개 만들어 놓겠습니다. 1, 2, 3번 시트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자, 먼저 포이치문 들어갔으니까 쌍벽을 이루는 꼭 있어야 되는 넥스트 문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불러온 이름 시트의 네임이 경매 현황과 같지 않고, 그리고 폼이라고 있죠? 폼 있죠? 같지 않으면 시트는 삭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해당 시트를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SHT는 변수명이죠. 변수명 선언하겠습니다. 여기는 시트죠. 워크시트입니다. 물론 워크시트니까 이렇게 워크시트로 변수명을 선언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하면은 삭제되는 거 보시죠? 삭제. 그리고 두 개는 남죠.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되는 걸 확인하시는데 지금 누를 때마다 계속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앞에 디스플레이 알람 창을 폴스로 처리합니다. 자, 여기를 폴스 하고요.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려야 겠죠? 그래서 여기를 true로 처리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하게 되면은 폼과 경매 창만 남겨놓고 나머지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데이터, 시트가 추가된 것은 모두 삭제가 됐고요. 각각의 이름별로 해서 시트가 이제 추가돼야 되죠? 시트가 추가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RNGX 해가지고 넣었는데요. 요거는 여기에 있는 거 있죠? 여기에 이 4에서 아래쪽까지. 그러니까 이니까 여기겠죠? 이 4가 여기네요. 여기부터 쭉 들어가 있는 여기까지 되겠네요. 여기까지. 여기겠죠? 여기까지 해서 그 해당되는 사람의 이름으로 폴더를 생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트를 생성해야 되죠. 생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시트가 범위를 지정해야 되겠죠. 이 범위 안에서 이제 시트를 생성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이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서 set해서요 rngx라고 하나 변수명을 만들고요. 그 레인지에 그러니까 경매 현황이죠. 경매 현황이니까 여기다 또 하나 만들었어요. set. 자, 여기다가 만들었습니다. 경매 현황 시트 데이터라고 있고요. 그 데이터의 레인지에 E4 그래서 맨 아래쪽부터서 E4까지의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만들었죠? 변수를 만들었으니까 선언해야겠죠. 데이터를 하나 있죠? 시트 데이터를 워크시트죠? 워크시트니까 워크시트라고 변수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RNGX도 레인지죠. 그래서 여기는 레인지니까 레인지로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선언됐고요. 여기 범위에 있는 값, 즉 여기에서부터 쭉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범위에서 하나씩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문을 하나 포이치문을 하나 만들어서요. 포이치 C, 넥스트 C로 끝나죠. 자, 첫 번째 여기 범위에서 하나를 가져옵니다. 하나를 가져오죠. 뭘 가져왔나요? 레인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레인지로 변수를 선언합니다. 자,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여기 레인지죠. 요 레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오승민을 가져온 게 아니라 레인지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이죠. C value라고 놓고요. 이 워크시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시트 템포라고 하죠. 임시 이렇게 해서 여기도 워크시트니까 변수명은 워크시트로 선언하면 되겠죠. 자, 넣었는데 여기가 add를 해서 추가를 할 겁니다. 네임을. 이 워크시트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워크시트.add.name을 하나 만드는데 이때 이름이 C입니다. C. 그리고 .value라고 정확히 써주면 좋겠죠? value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오승민이라는 시트가 하나를 넣었는데 없잖아요. 지금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니까 여기 부분에다가 에러를 그대로 통과시켜 줍니다. if문을 하나 넣어줍니다. if문 에러이면 넣고요. 여기가 end if가 되겠죠? 이렇게 끝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 클릭하게 되면요.
자, 김연아, 김길동, 오승민, 경매 하나만 남겨놓고요. 나머지는 안 보이죠? 자, 다시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여기를 삭제를 하고, 여기도 삭제를 하고요. 여기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냥 원래대로 되죠, 처음에. 자,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포이 치문을 통해서 이렇게 각각 레인지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만약에 1RR이 true이면은 여기다가 add name에서 워크시트를 추가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겠죠? 바로 넘어갑니다. 자, 이 RR 값이 뭐가 들을게요? 그럴까요? 저기다가 제가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메시지 box 에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 눌렀습니다. 자, 9가 나오네요. 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0이 나왔고요. 0, 0, 0, 9, 0, 9, 0. 0과 9가 계속 반복되는 거 보시죠? 자, 컨트롤 브레이크. 자, 이 부분은 에러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0이 딱 들어가니까 폴스가 되겠죠. 폴스니까 건너뛰어 버리고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1, 2, 3, 4 숫자가 들어가 있겠죠. 그 숫자가 여기에 true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참이다라고 넘어오게 되면은 그거를 그 시트를 추가하게 되는 거죠. 뭐 정확히 하면 여기도 이렇게 아니라 여기다가 점 넘버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넘버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고요. 자, 여기서 에러 여부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 단계가 없으면 계속해서 에러를 띄우니까요. 에러가 발생했다는 것은 시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대로 이용해서 여기 코딩이 추가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원위치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on error go to 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대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필요 없겠네요. 자, 생성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메시지를 하나 이렇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 가볼까요? 자, 넘어가서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요. 여기도 삭제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면 자, 폴더가 생성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해당되는 구매자의 이름별로 해서 이렇게 시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전에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그 영상으로 참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렇게 시트를 만들었으니까 해당되는 데이터를 구매자별로 해서 데이터를 넣어줘야겠죠.